네, 전국에 계신 연고대 편입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편사 편입논술학원에서 연고대 편입논술을 강의하고 있는 김현수 선생님입니다. 저는 현재 경찰대와 연세대를 동시에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편사 편입논술학원에서 공부하고 경찰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동시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그럼 수험생들이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전적대학이랑 그 다음에 학점, 어떤 학과였는지 좀 말해줄 수 있나요? 저는 전적대학은 인서울 4년제를 나왔고 학점은 4.5 기준으로 4.1 정도 나왔었습니다. 계열은 사회계열 쪽이었고요. 저 토익 성적은 900점 정도 나왔습니다. 사실 먼저 시작한 건 연고대 편입은 아니었고요. 경찰대 편입을 준비하다가 언어 쪽을 공부하면서 연고대 편입도 병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고대 편입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경찰대 편입이랑 연고대 편입을 실제로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네. 둘이 통하는 게 있었었나요? 네, 결국 글을 읽는 본질적인 독해 능력이 둘 다 동시에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존재했습니다. 아, 독해력을 기반으로 했기 네. 때문에 그럼 편입 영어를 따로 공부하진 않은 거네요. 편입 영어도 경찰대 입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도 따로 공부했습니다. 아, 경찰대 그 영어 네, 필기 영어, 시험 영어를 필기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했는데 이제 편입 영어로 시험 보는 학교들의 시험을 본 건 아닌 거네요. 네, 시험은 연고대랑 경찰대만 보신 거고. 네, 세 학교만 봤습니다. 네. 논술 준비는 2학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2학기부터지만 그 전에도 계속 경찰대 언어를 공부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네. 독해에 대한 베이스는 됐던 상태였던 거네요. 네, 그 상태로 2학기 때 농고대 편입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그럼 학교를 휴학을 안 하고 계속 같이 다니면서 병행하신 거는? 휴학했습니다. 아, 학교는 휴학한 네, 상태로? 휴학한 상태로 공부했습니다. 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 서치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많은 광고를 봤는데 어떠한 학원이 가장 저에게 적합할까를 생각했고 솔직히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결과가 가장 좋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여서 찾아보고 상담을 하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합격생들을 많이 배출한 결과를 가지고 학원을 선택을 한 건데 네. 실제로 다녀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점에 있어서 도움이 됐더라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본질적인 논술 수업 그리고 독해 수업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어떤 게 잘못됐고 어떤 습관들을 고치고 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본질적인 부분부터 어떤 글을 쓰고 그에 대한 검토 그런 작업들도 모두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그런 부분들도 모두 감사히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은 매주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의고사는 꾸준히 응시했었죠. 네, 초반에는 이제 배우는 단계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진 이후에는 꾸준히 응시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모의고사를 꾸준히 응시를 해본 게 네. 실제 시험에 어떤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혼자서 시간 잡고 푸는 게 은근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또 중간에 의지가 약해질 수도 있고 그냥 화장실 가고 싶을 수도 있는데 아예 그렇게 시간을 재고 푸는 경험이 여러 번 쌓이다 보니까 시험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연세대 논술 시험장에 가서 이제 맞이한 문제는 제가 평소에 이제 현수쌤과 공부를 하면서 맞이했던 문제의 유형들과 크게 다른 느낌이 오지 않고 이제 난이도 자체도 평이했던 것 같아서 열심히 읽고 최대한 시간 안에 풀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준비했던 주제에서 나왔죠? 네, 거의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응시는 사회 논술로 했었고. 네, 사회 논술로. 근데 이제 그 제시문 하나가 영어 제시문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영어 제시문 난이도는 체감하기 어땠어요? 영어 제시문 난이도는 딱 보통 제가 지금까지 풀어봤던 기출들을 토대로 생각했을 때 보통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제가 평소에 뭐 전시회나 박물관을 관람하는 것도 즐겼었고 새롭게 전공을 바꾼다면 전문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TO가 많이 나온 것도 작용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고 지원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학과를 지원을 할 때는 물론 나는 무조건 경영학과 지원할 거야 이렇게 확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상황이라든지 TO를 보고서 마지막에 결정하는 케이스가 많죠. 네. 그래서 우리 학생도 실내 건축을 지원을 하기로 최종 결심한 거는 TO가 다 발표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실내 건축 지원하기로 결심하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평소에 뭐 박물관이나 전시회 같은 관람한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자소서학교에서 녹여내는지는 혼자서였으면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잘 연결을 시키고 어떻게 잘 녹여내어서 올바르게 자소서를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